다음 날, 오늘은 또 어떤 메뉴를 복제해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몰드 보관하는 거죠. 이게 소고기 몰드. 이번에 주문 들어온 모형은 최근 인기가 높은 화로구이 세트랍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모형 틀과 비교를 해보는데요. 좀 몰드가 커갖고 다시 떠야겠네요. 채소 종류도 있고요. 저희가 육류나 아니면은 무슨 생선 종류, 그리고 이제 뭐 튀김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음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몰드는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는 안 세봤는데 5,000개 이상 될 거예요. 의뢰하는 고객들마다 메뉴는 물론 크기와 양, 장식 하나까지도 원하는 바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형 틀은 사실상 거의 매번 새롭게 제작을 해야 한답니다. 더 큰 등심도 있고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모형 틀 보관실. 이런 생선 모형도 있고요. 아, 생선이요? 예. 수산물 코너도 아주 풍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귤. 디저트까지도 아주 완벽한데요. 그 시각 소품 구입을 위해 외근을 나온 직원. 봉지요. 저 뒤에. 1인용 화로구이 세트에 필요한 작은 마늘 종지를 찾고 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이 원한 것과 비슷한 물건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이렇듯 소품 종류는 특정 제품을 콕 집어 주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비슷한 물건을 구매해야만 한답니다. 등심이에요, 이쪽이. 촛불 등급이고요. 네네. 이게 마디마디 잘라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전문가 조언에 따라 화로구이용 고기도 구입 완료. 아래 등심 쪽에 있는 등심이에요. 채끝 바로 위에. 저거랑 제일 비슷한 그쪽이에요. 그날 오후 1인용 화로구이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고기부터 손질하는 작업자. 미니 사이즈라 그런지 모형 틀 크기도 아주 아담합니다. 실리콘 역시 금방 마르는 데다 떼어낼 때도 쉽게 잘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고기 모형을 구워내기에 앞서 한 가지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뜨거워진 화로 위에 고기가 딱 올라갔을 때 그 익은 느낌 있잖아요. 밑에 부분. 네, 그거 좀 표현하려고 지금 익은 색깔 좀 칠하고 있습니다. 구워진 고기가 아니라 굽고 있는 고기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채색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야 비로소 고기 역할을 하는 붉은색 수지를 부어줍니다. 잠시 후 고기 모형을 몰드에서 빼내고 함께 곁들일 마늘 모형까지 챙기는 작업자. 이제 화로구이 모형으로 본격적인 변신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등심이나 채끝살 이런 거는 네. 그 안에 소고기 안에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기름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착색으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약간 힘든 건 있어요. 이렇게 섬세한 손끝을 거치고 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작업은 또 어느 부위일까요? 고기예요? 빨간색이네요. 아니요, 아, 숯이요? 예, 숯인데 이제 바탕색을 사람들은 검은색으로 알고 있을 건데 저희는 이제 연출을 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느낌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선 이렇게 속에서부터 차곡차곡 색을 쌓아 올려야 한답니다. 모형 숯이 완성되고 나면 이번엔 전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화로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LED 작업. 보다 자연스러운 색감을 내기 위해선 두 가지 색의 LED를 연결해 준 다음 모형 숯을 올려 화로를 장식해 준답니다. 이리저리 드세요? 불빛도 방향도 봐야 되고 몇 개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될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쁘게 보이게.
그러다 보니 미니 화로의 숯불 하나 만드는 데만 무려 3-4시간이 걸린답니다. 하물며 작은 종지 안에서 끓고 있는 구운 마늘 하나까지도 모두 수작업을 통해 연출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군요. 여기 보면 끓는 표현이 있어서 그거를 좀 표현해 주려고 구슬을 이용해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현대판 연금술. 음식 모형 제작 과정. 완성된 제품은 출고 전 사진으로 남겨둔답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다 보니 작업자 한 사람당 하루 최대 4-5개밖에는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이틀 정도 걸렸는데 난관도 많았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오긴 했어요. 이게 나가서 업주 사장님들은 돈 많이 버시고 소비자들은 이거 보고 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외식업계에 음식 모형이 있다면은 스포츠 방면에선 계절에 관계없이 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인조 잔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까다로운 천연 잔디 대신 인조 잔디를 찾는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각종 경기장은 물론 조경용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인조 잔디. 과연 어떻게 생산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인조 잔디라고 하면 그저 빳빳한 진녹색의 플라스틱 형태를 먼저 떠올리곤 했지만 최근 들어선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잔디 원사의 굵기나 색상까지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덕분에 이제는 실제 천연 잔디만큼이나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군요. 뿐만 아니라 원료 단계에서부터 유해성 기준을 통과한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답니다. 인조잔디 원사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사를 뽑기 위해서 원료를 방금 투입했습니다. 피폴리에틸렌 원료고요. 그리고 흔히 가정에서 보이는 비닐, 그 다음에 랩. 내열성이 우수한 무독성 플라스틱 PE가 주 원료인 잔디 원사. 물에 타지 말라고 난연제를 넣고 있고요. 플라스틱의 연소를 억제시켜주는 난연제 역시 필수 요소라는군요. 색상을 내기 위한 마스터 배치. 고농도로 농축된 고체 안료 역시 가공성을 높이는 데 한몫하는데요. 대역한 원료가 이 간을 통해서 저쪽 기계를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고온, 고압의 압출 성형기 속으로 자동 투입되는 인조잔디 원료. (200도) 이상이 되는 고온을 통해 원료를 녹이고 이 원료를 섞어 나가면서 원사 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국숟가락처럼 뽑혀져 나온 잔디 원사는 곧바로 수저 속을 통과하며 냉각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원사 실이 나오고 있는 곳이 스포카르로 보여드리는 이 판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각 구멍에서 한 가닥씩 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닥씩 실이 나오게 되고 이 나온 실을 6가닥을 저희가 한 가닥으로 다시 뭉치게 됩니다. 한 가닥씩 뽑아서 잔디를 재직을 하게 되면 너무 풍성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사의 굵기가 가늘어질수록 잔디의 밀도는 더 촘촘해지기 때문에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답니다. 40m에 달하는 생산 라인을 거치며 원사의 길이는 약 4배까지 늘어나 더욱더 가늘어진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열풍 건조 단계까지 지나면 원사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는군요. 모든 공정을 마친 잔디 원사는 1000m 단위로 타래에 감아 출고를 한답니다. 24시간 풀 가동되는 원사 공장의 실들이 향하는 곳은 잔디 원단을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주문에 따라 잔디의 길이와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원사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군요.
인조잔디 만드는 재료 실입니다. 아무리 기계화된 공장이라 해도 원단 생산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은 여전히 작업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실을 걸어야 이제 기포지라는 바닥에 천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 인조잔디를 꽂아요. 쉽게 말하면 모심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 4m가 넘는 거대한 제직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그물망처럼 생긴 원단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고 한 땀 한 땀 눈에 mon을 심듯 잔디 가닥이 심어진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수많은 실타래들을 기계와 연결해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작업자들의 몫이라고 하는군요. 기계에 넘어가는 실인데 이제 소진을 다 해가지고 바로 실을 큰 걸 껴가지고 매듭을 해서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아, 그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원래 기계에 있는 줄하고요? 예예. 과연 몇 개나 이어야 하는 걸까요? 위아래 다 하면은 위에 422개, 밑에 422개 이렇게 해서 자그만치 844개랍니다. 실타래를 끼우고 원산을 이어주는 데만 무려 서너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인데요. 위아래 복층 구조로 배치된 잔디 원산은 엉키지 않도록 일제히 위쪽으로 향한 뒤 다시 제직기로 흘러가는 동선이랍니다. 실타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자칫 시작부터 엉켜버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빨대처럼 생긴 플라스틱 관을 관통해서 이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군요. 원사가 투입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잔디를 심어나가기 시작하는 제직기. 한 땀씩 그물망에 실이 걸리게 되면 아래쪽에선 칼날이 분주히 오르내리며 줄줄이 이어진 실들을 잔디 길이에 맞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켜보던 작업자가 갑자기 기계를 멈춰 세웁니다. 원사 한 가닥이 그만 끊어진 모양입니다.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는 작업자. 감아줘. 실 매듭한 게 풀려갖고 여기서 매듭을 해준 거예요. 계속 눈으로 지켜보고 확인을 하고 앞뒤로 사람이 계속 있어야 돼. 잠깐 화면이라도 팔면 불량 나올 확률이 높죠. 바늘 한 귀에 앞뒤로 총 16가닥의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작업자들. 그렇게 삼엄한 철통 경호 속에 제직기를 거쳐 나온 잔디 원단은 다음 공정을 향해 또 한 번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뭐 면도 깨끗하고 뭐 잘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저쪽에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잔디 구장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은 상황. 집채같이 거대한 원단 더미를 옮겨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동시에 기계 한편에선 파이프를 연결해 파란 액체를 흘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제품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빠지죠. 근데 이렇게 라텍스를 묻혀가지고 라텍스 자체가 워낙에 점성 부분이 있어서 이 자체를 발라줌으로써 절대적으로 실이 빠지지 않습니다. 고무나무에서 얻은 천연 성분에 기능성 1000가지가 배합된 라텍스 코팅제는 신축성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기로 이름난 소재인데요. 롤러를 여러 차례 지나는 동안 빈틈없이 꼼꼼하게 잘 발린 라텍스 코팅. 뒤를 이어 이번엔 기다란 터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0도에서 130도 사이의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 4번에 걸쳐 잔디 원단을 말려주는 열풍 건조 과정입니다. 그렇게 라인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이번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게 되는데요. 바로 인조잔디의 배수 구멍이랍니다. 비가 오거나 운동장에 그러면
물이 고여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민물이 안 새요. 이 구멍으로 인해 가지고 물기를 배출하는 거예요? 예. 생산 공정의 마지막은 포장 단계입니다. 길이 40에서 60m, 무게 300에서 500kg 규격으로 맞춰 전국 각지의 현장으로 향하게 된답니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등등 쓰임이 다양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인조잔디 시공 현장. 다가올 새봄을 기약하며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과거 카센터로 이용했던 넓은 부지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 계획이라는군요. 이제 실내 야구 연습장이고요. 이제 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레슨 받는 곳이고요.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인조잔디 연습시설. 이곳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먼저 잔디 원단부터 안쪽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롤 하나의 무게만 300kg이 넘기 때문에 작업자 2~3명의 힘으로 옮기고 펼치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주름들은 일일이 손으로 펴줘야만 한다는군요. 키커라고요. 바닥재가 울거나 그럴 때 이제 이걸로 차가지고 이제 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바닥재를 평평하게 펴기 위해선 송곳처럼 날카로운 핀으로 앞쪽을 누르고 뒤편을 무릎으로 세게 치면서 앞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무릎 안 아프세요? 아프긴 아프죠. 100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을 무릎으로 기면서 시공할 수밖에 없는 고된 작업. 이번엔 전용 접착제를 이용해 잔디와 잔디 사이를 단단히 고정시켜줄 예정이랍니다. 먼저 그물망 재질의 연결 테이프 위로 접착제를 촘촘히 발라 펼쳐준 다음 잔디 사이의 이음매 부분에 깔아줍니다. 인조잔디는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직접적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원단의 이음매 부분만 서로 연결한 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데요. 잔디 사이를 겹친 부분을 없애가지고 평평하게 맞추는 거죠. 마치 상처를 봉하듯 양쪽 원단을 바짝 당겨 맞춰주고 자투리는 깔끔하게 잘라 정리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100평의 공간을 누비어가며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튿날 또다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고운 모래예요. 그냥 인조잔디보다 이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실제 잔디 같은 느낌도 나고 발목 보호도 되고 이제 밟았을 때 이제 쿠션감이나 이제 단단함이 좀 느껴지죠. 준비한 모래의 양만 총 7.5톤 규모라고 하는데요. 잔디 위에 고르게 펼쳐 뿌려주면 잔디를 눌러 고정시켜주는 역할 외에도 천연 잔디의 자연미와 쿠션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군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끌고 밀고 하는 힘이 엄청 많이 들어요. 거의 리어카까지 포함해서 한 100kg 정도는 돼요. 연습장 내부에 커다란 기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수작업이 더 많아졌답니다. 전체적으로 인조 잔디를 이제 좀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으로 누워있는 잔디를 반대쪽으로 세워주며 촘촘히 모래를 채워넣는 작업. 속전속결로 진행된 인조잔디 시공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입니다. 인조잔디 작업이 이틀, 그리고 이제 공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물망 작업이 한 3일 정도 걸려요. 총 5일 정도 걸려요. 며칠 후 다시 찾은 인조잔디 연습장.
그 사이 안전 펜스와 그물망 시공도 끝나고 이제 뒷정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다가올 봄날엔 모두들 기분 좋게 활짝 웃으며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